I'm up for the challenge. I'm ready to go. I'm ready to roll. I'm ready to go. 아 좋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roll. I'm up to the challenge. 지금은 진짜 5분만 뛰어도 허리랑 무릎이 아파. 달리니까 기분은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네. 근데 저는 진짜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 루틴 만들기거든요. 맞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체력을 가꾸고 힘들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 좀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걸 알아서 좀 운동을 챙겨하고 있습니다. 요새 앱들 같은 것도 보면 러닝 뭐 몇 회 뛴다 뭐 이런 것도 기록할 수 있는 앱도 많아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건이. 요새는 진짜 맘만 먹으면 뛸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뛰는 건 일이 아닌데 50년 전만 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뛸 수 없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뛰겠다는데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가장 장거리 육성 종목이 1,500m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예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데서는 여성은 1,500m 이상은 육체적으로 뛸 수 없다라는 편견이 존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육상 경기에 남자만 출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닌데도 사실상 여성은 아예 출전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2,000m 그냥 뛸 수 있는 건데 내 몸으로 내가 뛰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역사적으로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었던 여성은 꾸준히 있었는데 주최 측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더라고요. 1967년에는 캐서린 스위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만 나가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난 출전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 신청을 해요. 근데 이름이 캐서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여자라고 반대를 할까봐 이름도 일부러 미들네임까지 해서 KV라고 해서 이니셜만 해서 성별을 모르게 참가 신청을 하고 그 당일날도 이제 번호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이제 마라톤을 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캐서린 스위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 뛰는 모습을 보고 조직위에서 다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못 뛰게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번호표를 뜯으려고 하고 런닝맨처럼 막 막아서고 막 이런 장면들이 사진으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완주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격 처리가 돼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 그 사진 봤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을 이후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여성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72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되는데요. 타이틀 9이라고 불리는 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은 고등학교, 대학 스포츠에서 양성평등을 영원히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라커룸이라든지 코치라든지 다양한 스포츠 지원이 있잖아요.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남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부터는 여성들도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972년을 따져보자면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인 거네요. 제가 왜 이 50년 왜 강조했냐. 선배가 이야기한 타이틀 9이 시행된 게 1972년이잖아요. 이 해에 나이키가 딱 탄생한 해더라고요. 근데 나이키 이야기를 보면 저스트 두잇, 많이는 스포츠 앞에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를 항상 이야기해오던 회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50년 동안 나이키는 얼마나 이 메시지에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게 될지를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키는 육상 선수 출신 회계사인 필 라이트랑 그의 육상부 코치였던 빌 바워만이 세계 최고 러닝화를 만들자라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든 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진심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창립 첫날부터 신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운동선수다. 누구나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 나이키 광고나 캠페인을 보면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여성 러너들이 IR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장거리를 뛸 수 있다 라면서 여성 출전을 주장하고 IO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나이키가 이들을 후원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LA 올림픽으로부터 여성 마라톤이 종목으로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나이키가 후원한 선수 조안 베노이 셰뮤얼슨이 우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거죠. 저는 1990년대 슬로건도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소녀가 그네를 탄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If you let me play라고 쓰여져 있는 광고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TV 광고도 있어요. If you let me play. 스포츠가 단순히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녀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광고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1990년대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1970년대에 타이틀 라인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이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딸들에게는 그렇게 활동적인 걸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문화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게 나이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광고 감성이나 기저있는 메시지가 나이키 코리아의 최근 캠페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019년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다들 아시죠? 이때가 2019년쯤부터 자존감이라던가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도 이걸 굉장히 인상 깊은 캠페인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보아님이 읊조리시는 멘트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너 스스로를 믿을 때 네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거든. 넌 너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모두들 이제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너라는 위대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한 모두의 운동장도 이런 맥락이 있잖아요. 여성 청소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서 있고 나레이션으로 김민경 님이 가운데서 뛰거나 구석에서 지켜보거나 네 자리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난 학교 다닐 때 운동장 어디에 있었지? 라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최현수 기자 어디 있었어요, 운동장에? 초등학교 때 제주 4번 주제였습니다. 오, 멋있다. 가운데 있었네요, 운동장 가운데. 근데 저는 사실 체육부장이다 막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정작 사실 운동 동아리에선 여자를 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긴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저 축구부 매니저였었어요. 축구부 매니저라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운동장 구석 스탠드 어딘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어린 시절 스포츠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경험도 하는데 저는 그런 순간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4번 주자 딱 할 때 제가 2등이었는데 1등을 제치고 딱 치고 나갔을 때 그 환호성이 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어가는 과정이었구나. 이 캠페인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딱 그런 맥락에서 나이키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이키 발자취를 보면요. 많은 선수들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파트너 혹은 패밀리라고 칭해 왔는데요. 여성 선수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셀레나 윌리엄스라든가 축구 선수 메선 러피노 같은 뛰어난 선수들을 지지하고 있기도 하죠. 또 WNBA에 아예 지분 투자를 해서 여성 농구 부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사실 운동선수를 지원한다라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최정상에 오른 엘리트 선수들을 더 빛나게 하고 지원해주는 것, 이것도 방법이 하나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저변 자체를 넓히는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포츠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50%로 목표를 잡고 세계 각국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코치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단체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말고도 실제로 여성들이 운동을 딱 하고자 했을 때 각자의 핏과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스펙트럼을 나이키가 넓히고 있다고 해요. 특히 브라탑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에 따라 견고한 지지가 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단순히 컵 사이즈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요. 실루엣과 지지 강도에 따라 제품을 나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 하면요. 독점 기술 연구로 운동선수 바디 스캔을 7만 회 이상 해서 3D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을 했고요. 이 기술로 스포츠 브라가 다양한 동작,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동작에서 어떻게 하면 편할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나이키 정말 섬세하다. 이렇게 느껴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나이키를 통해서 스포츠 브라를 처음 접한 사람이기는 한데 어린 시절에 처음 스포츠 브라를 접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착용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받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운동은 불편한 게 아니다.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플레이북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앞으로도 여성의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나이키 정신이 뭐냐? 바로 그 저스트 두 잇 정신이잖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성별, 뭐 인종, 신체 능력 뭐 다 상관없이 많이는 스포츠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나이키 SNS 공식 계정에 가면 해시태그가 딱 2개 있거든요. 첫 번째 Black Lives Matter, 두 번째 Stop Asian Hate예요. 이렇게 뚜렷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키에는 너네 그렇게 한쪽 팔만 들어서 되겠어?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키의 창립자인 필 라이트가 2019년에
2020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를 좋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를 싫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을 불쾌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가 나이키가 지난 50년 동안 어떤 입장을 갖고 브랜드 메시지를 내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이 메시지 자체가 전 여러모로 되게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창업자의 이 마인드가 나이키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이키 짱.